time, ticketing time, ticket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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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ticketing time, ticketing time. 네, 일단 누르기는 했는데 아, 네. 네. 앞에는 어차피 이렇게 자르면 되니까 아, 네. 네. 어떻게 시작을 했네요. 네. 근데 이게 네. 나중에 중간 제가 이제 편집 기능이 그렇게 아직 아, 할 수는 있을 텐데 네. 뛰어나질 못해서 아, 네. 앞과 뒤는 자를 수 있어도 중간은 자를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점 잘 감안하셔서 네. 네.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이게 녹음한다는 생각 안 하면은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친구 때문에 자꾸 의식을 하게 맞아요, 되네요. 이게 진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기로 한 주제가 네. 이제 치킨과 어린 왕자잖아요. 네. 이 두 단어가 진짜 연관성이 없는 단어인데 네. 이 단어로부터 좀 재밌는 이야기거리, 말할 대화 주제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나름 며칠 동안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먼저 이 이야기를 주제하기 전에 저 먼저 질문도 돼요? 아, 질문부터 시작하신다고요? 우철님은 좋아하시는 치킨 있으세요? 아, 저 치킨. 질문 이 질문부터 먼저 해야 되나요? 우철님은 치킨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어제 네. 뭔가 이제 원고 아닌 이제 원고를 저희가 이제 직접 받았잖아요. 네.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할지 네. 받았는데 아니 저는 분명 정배님이 척척박사 어린 왕자 척척박사 컨셉은 버리겠다고 하셨는데 원고가 아니라 거의 논문을 주셔가지고 아니. 제가 저는 나는 그냥 저는 척척박사 말고 쩝쩝박사. 척척박사. 네, 먹는 걸로는 탁월한 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쩝쩝박사. 네. 정배님은 치킨을 좋아하시겠어요? 네, 전 좋아합니다. 좋아하시구나. 하지만 이 페이스에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변을 듣고 갈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그 답변에 앞서서 먼저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이거를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만나서 같이 이제 어린 왕자 작업을 하잖아요. 네. 할 때마다 이제 그때 짤막하게 했었던 그냥 그런 잡담이 이거 생각보다 어린 왕자를 주제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기도 하고 이게 끊이질 않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린 왕자를 또 좋아라 하는 분들이 누구나 막 뭔가 참여하고 싶고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뭔가 재미난 하나의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이제 정배님한테 한번 네.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네. 저도 이 초록공간이라는 공간이 그냥 뭐 전시 공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나의 뭐 놀이터이면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저희끼리도 할 수 있는 활동 중에서 어떤 게 재밌는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물론 나중에는 더 많은 분들이랑 좀 더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랑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뭐 저희 둘이서라도 먼저 뭐 이런 짧은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했고 그래서 우철님의 치킨은 무엇일까요? 논점을 잃지는 않으시네요. 네.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시는. 네. 토론 좋아하셨어요? 저는 말로 하는 토론보다는 이 말하면 좀 약간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글로 쓰는 토론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이게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바로바로 반박을 하거나 아.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서 아. 말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뭐 사이버 토론 대회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오. 오히려 그런 데서는 성적이 좋았는데 아. 근데 실제로 대면하게 네. 얼굴로 하는 토론 대회에서는 항상 어.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아. 결과가 좀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이건 토론은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네, 누가 네, 이기고 누가 지고 네, 그쵸, 그쵸. 그 입장, 반대 입장, 찬성 입장 이런 것도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안 잡아먹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하는 발언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답이고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또 아무래도 어린 왕자를 좋아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그런 어떤 어린 왕자랑 관련된 그런 발언들이 분명히 틀릴 소지도 분명히 네. 있고 네. 그걸로 혹시나 이제 태클 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미리 이렇게 먼저 말을 해두면 또 정배님은 사이버 토론 능력이 출중하시다고 하니까 괜히 건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저는 네. 치킨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보다 맛이 좀 둔감한 편이라서 아. 사람마다 네. 그게 이게 좀 특출난 네. 감각들이 있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약간 후각 쪽이고 네. 그러니까 뭐 맞는 맛집을 것 같- 맞는 네, 것 같아요. 맛집을 뭔가 찾아다니거나 네. 그런 문화를 사실 저는 이렇게 좋아라 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맛에 대해서 막 네, 둔감한 편?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콜라를 페시콜라, 코카콜라, 뭐 제로 콜라부터 해가지고 한 8종류 놓고서 막 어떤 사람들이 CM을 하잖아요. 아, 네. 콜라 맞추기 대회. 혹시 우철님은 펩시랑 콜라랑 코카콜라랑 네. 구별하실 수 있으세요? 구별은 못 하는데 네. 그래도 뭔가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더 맛있다? 가격이 좀 더 가더라도 코카콜라를 저는 이상하게 네. 모르겠어요. 마케팅에 길들여진지는 몰라도 네. 그럼 양념치킨을 시키더라도 이제 브랜드마다 약간 맛이 조금씩 아, 다르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거는 있으세요? 어, 같은 양념치킨이면 이거다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아. 상관없이 양념치킨이면 다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이세요? 요즘에 워낙 치킨 시장 잘은 모르지만 네. 양념 중에서도 이게 되게 독특한 양념? 네. 그걸로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이렇게 네. 쭉 이어나가는 치킨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네. 들어서 그 BHC 같은 경우에는 뿌링클이라고 해야 네. 되나? 그게 되게 유명하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 양념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저는 실제로 먹어봤는데 그렇게까지 제 취향을 근데 자꾸 이게 뭔가 말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뭔가 비판적인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제 입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전혀 비판적인 내용은 아 없었네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최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가야 제가 좀 그렇게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게 이제 시작이는데 두 사람인데 뭔가 세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정배님도 이제 곧 느끼실 거예요. 네. 저희는 네. 네, 둘이 아니라 넷이서 아마 대화하고 있는 걸 수도. 일단은 제가 이 그런 어색함을 느끼지 않게 계속 질문을 퍼부어야겠네요. 이제 두어 차례 하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그럼 네. 정배님은 치킨을 좋아하시? 네, 저도 많이 좋아해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좋아라 하는? 저는 예전에는 질보다는 양이어가지고 일단은 무조건 양 많은 호식이 2마리 치킨을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맞아, 양이 많잖아요. 네, 이제 한 마리 가격으로 거의 2마리 가격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요새는 조금 바뀌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는 교촌치킨의 허니 오리지널 시리즈를 많이 먹었다가 최근에는 그 불안하게 되게 메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새로운 맛 바질 페스타? 약간 파스타 맛 나는 색깔 초록색 치킨이에요. 그래서 색깔로 봤을 때 치킨이 초록색이다 하니까
뭔가 예전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게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거 아니다. 근데 컬러로 봤을 때는 초록색 치킨이라는 게 전혀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뭐 치킨뿐만 아니라 닭 요리 중에 초록색이 들어간 요리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먹어보니까 약간 까르보나라처럼 비슷한 게 제 입맛에 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것만 먹다가 네. 얼마 전에 술집을 갔다가 네. 교촌 치킨 중에 그 블랙 시크릿이라는 신메뉴가 나왔다가지고 그걸 신메뉴가. 먹어봤거든요. 근데 뭔가 먹다 보니까 되게 동양의 향신료를 사용했다는데 뭔가 제 입맛에 잘 맞는 거예요. 그래요? 이건 무슨 맛인가 싶어서 먹다 보니까 느낌이 그 향각이라는 중국 향신료가 있거든요. 별모양처럼 생긴. 근데 그 맛이 나는 게 먹다 이거 왠지 내 취향 저격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문심을 갖게 됐죠. 나는 한국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왜 한국 치킨으로부터 또 중국의 맛을 찾고 있는 걸까? 그런 어떤 치킨에 대한 새로운 탐험이 또 시작되신 것 같네요. 네. 치킨을 뭐 브랜드를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요새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시도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을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매운 종류는 빼고. 매운 건 잘 못 드시는 네. 거예요? 먹으려면 먹는데 굳이 고통스러워하면서까지 먹고 싶지는 않은 내 돈 주고. 그렇죠. 치킨 브랜드로만 치킨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도 고즈럽게 이제 치킨이랑 어린왕자랑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야 순간 치킨 이야기 하다가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왜 어린 왕자랑 치킨을 주제로 선택하게 된 그 이유가 웬만하면 어린 왕자랑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주제로 선정이 됐었잖아요. 네, 진짜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무 연관성 없는 단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주제가 맞아요. 뭘까 이렇게 골라서 치킨이라는 단어가 걸렸는데 또 막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치킨이랑 어린 왕자랑 좀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되게 놀랐어요. 네. 정배님이 이렇게 자료 조사를 이렇게 딱 해주셨는데 와, 이 정도였나 싶었는데. 근데 그 정도까지 자료가 많지는 않아서 여기 들으시는 분께서는 얼마나 뭐 대단한 자료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기대하실까봐. 근데 들으면 좀 놀랍더라고. 저 어제 딱 보면서 평행이론?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 소개해 주셔도 되게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둘이. 네. 일단 저는 이제 우철님은 다른 관점에서 치킨이랑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일부러 그 관점을 제외하고 이제 다른 어떤 주제로 얘기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치킨이랑 어린 왕자의 공통점 부분을 중점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치킨과 어린 왕자 둘 다 이제 남녀노소 그리고 동서양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잼버리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외국인들도 오고 유튜버들도 이제 한국 문화를 체험을 하지만 그 외국에 있는 그 외국식 프라이드 치킨이랑 한국식 우리가 흔히 그냥 치킨이라고 부르는 프라이드 치킨이랑 비교를 했을 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호주에 있을 때도 한국식 치킨집들이 호주에 되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리고 어린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좋아한다는 점은 어린 왕자든 치킨이든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되게 닮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도 어떻게 보면 성경 다음으로 그렇죠. 성경 다음으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고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여러 가지 전 세계 언어로 이제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가 뭐 200개 국가 이 말은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200개 국가라고 하지만 언어는 200개가 아니니까. 아, 국가랑 또 언어랑은 또 네, 별개지만 다양한 언어들로 음, 번역된 책들이 네. 시중에도 나와 있고 또 그 언어별로 이제 책을 모으시는 분들이 인스타그램에도 있고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전문 수집가 분들이. 제 주변에서는 정배님이 증인이에요. 네, 저도 열심히 모아야죠. 혹시 기억하세요? 몇 권 보유하고 계신지? 전시 때도 한번 했었던 거. 일단 그 세계 언어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 책들은 한 30권에서 40권 사이였었던 것 같고 이제 어린 왕자를 주제로 써여 있는 뭐 에세이라든지 뭐 수필 분석 책들까지 합치면은 한 25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0권. 네. 그 정도로 많은. 졸업 공간으로 오세요. 오시면은 한 권씩 다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치킨도 그렇고 어린 왕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 좋아하는 부분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제 치킨도 보면은 뭐 다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퍽퍽살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날개살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제 스페셜하게 이제 부위가 하나밖에 없는 부위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목 부위를 연한 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어린 왕자 소설을 좋아하시는 물론 전부 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린 왕자 소설 중에서도 어린 왕자와 장미의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린 왕자와 여우가 나오는 장면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린 왕자와 비행조종사가 나누는 대화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전체도 좋아하지만 이제 부분별로 이제 뭐 치킨 고를 또 닭다리로 고를 건가, 네. 콤보로 고를 건가, 한 마리 세트로 고를 건가, 아니면 윙, 봉, 다리 세트로 고를 건가 이렇게 고르는 것처럼 어린 왕자도 약간 그렇게 좋아라 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파트를 이렇게 골라서 그 부분만 좋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 소설 자체가 1막, 2막, 3막, 4막 이렇게 3장, 4장 굳이 앞뒤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하나 한 장 한 장마다가 따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다른 소설들이랑 차이점이자 더 특별해지는 장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그런 정말 공통점이.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제가 이번에 좀 약간 조사를 한 부분인데 어린 왕자랑 치킨이랑 국내에 들어오는 시기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지만 일단 어린 왕자부터 이제 되짚어보면은 이 소설은 1943년에 생텍쥐페리가 미국으로 가서 영어판이랑 프랑스어판을 동시에 출간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세계 2차 대전 전후 사정이다 보니까 좀 종이가 공급이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1946년에서 비로소 이제 서점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번역된 거는 이제 1956년인데 안흥열 전 한국외대 교수님께서 소년 타임즈였었나? 그쪽 신문사를 통해서 연재했던 번역본이 이제 1960년에 세계문학 전집이라는 이름으로 동아출판사에서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 2차 대전 1945년 이후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런 역사를 알 수가 있고 이제 우리나라의 치킨의 역사는 어떤가 해서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오늘날의 치킨 모습을 갖춘 한국 최초의 치킨 프랜차이즈는 이제 림스 치킨이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1977년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이 브랜드의 치킨을 먹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먹었던 그 치킨집이 우리나라 최초의 그 치킨집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 열었던 그 치킨집은 명동이라고 하고 저는 그냥 그 치킨 브랜드 중에 하나였었던 거 근데 뭔가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 역사의 한순간에 있었나? 물론 한순간 있지 않았었지만서도 네. 그 치킨 한번 먹어봤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뿌듯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림스 치킨은 1977년도에 이제 선을 보였지만 왠지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치킨 문화가 자리 잡지 않았었을까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제 어린 왕자랑 좀 비슷한데 세계 2차 대전의 종전이랑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이제 광복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주둔한 주한 미군 부대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미국식 프라이드 치킨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진 않았지만 뭐 미군 부대 중심으로 유행을 하다가 이게 1960년부터 70년대에 이르러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닭튀김, 뭐 시장 통닭, 네. 옛날 통닭 같은 그런 메뉴들이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네. 이제 어린 왕자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출간된 이후에 이제 60년에 이르러서야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잖아요. 네. 근데 치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하위 문화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다가 이제 60년대 이르러 시장 통닭에서 우리가 요새 많이 좋아하고 있는 양념 통닭 그리고 여러 가지 브랜드로 발전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어쩌면 어린 왕자와 치킨은 어린 왕자와 치킨이라는 이 두 주제는 같은 역사랑 같은 문화 그리고 같은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매우 밀접하고 흡사한 그리고 서로가 닮은 우리 시대의 두 아이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 어린 왕자 척척박사 총배님의 연구 결과 발표입니다. 최대한 가볍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걸 좀 서로 공통점을 찾으려다 보니까 네. 너무 억지로 쥐어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 딱 받아봤었을 때 네. 되게 자연스럽다. 네. 그래서 와, 이 정도로 공통점이 이렇게 뭔가 물 흐르듯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받아봤었을 때. 그래가지고 어린 왕자와 치킨.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소설 속에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이제 여우가 그랬지만 나는 밀들을 먹진 않지만 저 노란 이 밀들을 보면은 너의 노란 머리가 떠오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 글을 쓰는 순간 약간 그런 개그 욕심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이제 내일부터는 네. 이제 후라이드 치킨을 시키면 노란 튀김옷을 볼 때마다 어린 왕자가 생각이 나면서 어린 왕자 너는 자리 없지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모까지 맛있게 먹어줄게. 네. 그런 또 하나를 추가하셨네요. 어린 왕자랑 또 이렇게 연관되는 거. 그냥 노란색이라는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진짜 억지인 것 같은데요. 늘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 왕자랑 관련된 무언가가 있으면 네. 하나 이렇게 하나씩 담고 그게 이번에 치킨이 된 건가요? 모르겠네. 이걸로 또 이제 하나의 또 글이 또 나오면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우철님도 치킨이랑 어린 왕자라는 주제로 떠오르신 생각이 있다고. 네, 저는 그거를 딱 들어봤었을 때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치킨은 일단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좋아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뭐 네. 물론 네. 아닌 또 분들이 또 계시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또 어린 왕자도 생각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런 어떤 책이고 캐릭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 둘을 이렇게 뭔가 연관지어 봤었을 때 이게 아니었어. 이게 아니에요. 어떡해. 이거 편집 못하는데. 이게 또 이거 녹음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이걸 또 이렇게 잘 살려주시네요. 모르죠. 이제 저는 살렸다고 살렸겠지만 이제 들으시는 분들 쟤는 지금 둘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실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정정을 하면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린 왕자가 생각보다 기본적인 욕구 그러니까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뭐 음식이라든지 네.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치킨은 특히나 그런 음식을 좀 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네 저는 기본 욕구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왕자와 어린 기본 왕자 욕구 수술 속에서 어린 왕자 먹는 장면이 나오던가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네. 어린 왕자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가라고 생각해봤었을 때가 첫 번째가 일단 제가 알기로는 양을 그려달라고 하는 네. 네 유일하게 뭔가 이렇게 해달라라고 음. 한 부분들이 이제 생각이 났고 그리고 또 장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생각을 또 하잖아요. 네. 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소설 이제 후반부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었을 텐데 그래서 딱 종합해서 생각해봤었을 때 어린 왕자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그런 어떤 욕심, 욕구가 생각보다 없는 친구인 것 같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일단 어린 왕자가 전적으로 보면 약간 수동적인 존재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장미와 어린 왕자의 관계에서 봤을 때 항상 장미가 욕을 하면은 그걸 다 들어주잖아요. 근데 지구로 와서 여우와 어린 왕자의 관계를 돌아봐도 어린 왕자는 너랑 가까워지고 싶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여우가 나와 가까워지려면 친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친구가 되어야 되면 길들여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길들여지려면은 매일 오후 4시에 나를 찾아와야 되는데 매일 조금씩 한 발자국씩 가까워져야지 너무 가까이 오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우의 말을 듣고 여우에게 자신을 맞추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어린 왕자는 우철님께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주장이라든지 의견, 욕구를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이 재밌는 것 같은데 단 비행조종사에게만큼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양을 일단 그려달라고 하고 네. 거의 목숨이 위태로울 법한 그러니까 네. 그 우물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소설의 어떤 그런 허구성 그런 것도 이제 있겠지만 현실감이 이제 반영되지 않은 그래서 거의 만약에 그게 실제 현실이었으면 거의 죽어가는 사람 옆에 두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그렇죠 정배님 말씀대로 유일하게 비행기 조종사 앞에서는 네, 그래도 그런 어떤 자기 주장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을 가리는 친구는 아니겠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다른 뭐 왕이라든지 뭐 허영장이라든지 술주정뱅이라든지 지리학자한테는 그렇게 물론 속마음은 이상한 어른들이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겉으로는 되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했던 친구가 왜 비행조종사한테는 처음부터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그려줘 이러면서 이거는 양이 아니잖아. 맞아 아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다 싶으면 그것도 분명하게 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이거를 흔히들 이제 해석서에서 나눈 것처럼 네. 뭐 어린 왕자는 비행 조종사의 내면 아이이다 보니까 어렸을 적에 그 마음이 이제 사막에 도착하면서 투영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얘기로 너무 가버리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또 너무 주류를 따라가면은 또 재미없잖아요. 이제 비주류의 이야기들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한때는 어린 왕자는 비행조종사의 내면 아이다라는 생각이 깊었었는데 어쩌면은 생틱비치 베리가 생각했던 거가 내면 아이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요새는 다시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고 네.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내면 아이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셨던 작가분이 순간 생각이 났어요. 아 정말요? 서수영 작가님. 저는 그 책을 통해서 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뭔가 나름의 그런 어떤 통찰을 얻었었어가지고. 그러면은 우철님이 어차피 또 다른 분들 모실 수도 있지만 또 우철님이 같이 심리학을 전공하신 저희랑 함께 하실 분으로서 수 있는. 이제 내면 아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아시는 분 아실 수도 있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은 네. 이게 내면 아이가 무슨 얘기야라고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 이제 들어가려면 네. 이제 사전에 이제 분명한 이제 공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또 이게 잘못 전달이 돼버리면 네네. 제가 잘못된 지식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되게 이거는 다음 회기나 다다음 회기 때 네, 제가 한번 네. 되게 잘 넘어가시는데요? 큰일 날 뻔했네요. 순간 서수영 작가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라면 바로 이렇게 아실 텐데. 그래서 혹여나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관련해서 궁금한 분이 계시면 서수영 작가님의 어린 왕자를 다시 만나다 그 책을 살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광고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되게 인상 깊게 읽었어가지고 아니 정배님도 그 띠지라고 하나요? 포스트잇? 네, 정말 많이 붙였었던 그 책. 네, 전 그걸로 그 책을 처음 알았어서 네, 갑자기 문득 내면 아이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나중에 그 책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네. 기회를 또 한번 가져보시도록 네. 하시죠. 네, 저는 이제 우철님께서 이제 어린 왕자가 식욕에 대한 이런 욕구는 없는, 식욕뿐만 아니라 욕구가 없다는 말씀을 저한테 살짝 던져주시고 나서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어떤 걱정이 들었냐면 어린 왕자는 저를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배님은요? 네. 어떤 면이었어요? 결핍이라는 게 결국에는 결핍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제 그 사람을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더. 네, 예를 들어서 가난해봤던 사람만이 이제 가난한 자의 아픔을 알고 시련을 당한 사람만이 시련의 아픔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지금 몸무게가 많이 쪄서 네. 그렇게는 안 보이시. 아닙니다. 많이. 네. 지금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네. 그런 살찐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 저 원래 한 번 마음만 먹으면 살을 잘 빼서 그지 그런 스트레스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다 보니 이러다가 진짜 죽을 때까지 그냥 몇십 년 동안 다이어트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현듯 네.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배고픈 거를 참지만 이 친구는 어린 왕자는 이제 소설에서도 먹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온 걸 보면 이 친구는 배고픔이라는 감정을 못 느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들 배고픔을 참는다는 것
한 끼의 식사가 주는 의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저씨는 왜 뚱뚱해? 아저씨는 왜 살 안 빼? 그런 어떤 번외편이.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린 남자는 왜 내 생각에는 공감을 해주지 않지? 그렇게 뭔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결핍과 공감. 맞아요. 확실히 어린 왕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핍은 별로 보이지 않았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감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또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슬플 때 노을을 보잖아요. 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물론 이것도 지금 개그 욕심 반, 네. 그리고 제 진심 반이지만 저는 슬플 때마다 치킨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건 개그가 아니라 진담으로 들려서 더 웃긴 것 같은데. 슬플 때마다 치킨을 드시는군요. 네,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이제 먹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기분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슬플 때마다 치킨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린 왕자가 저를 공감 못 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네, 물론 저도 슬플 때는 노을을 보지만 이 친구는 슬플 때 치킨을 먹는다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어린 왕자에게 네 말이 맞네? 라고 밖에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우철님은 슬플 때 무엇을 하시나요? 슬플 때 헬스? 저는 생각보다 운동이 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맞아. 생각을 해보니까 걷기도 많이 하시나요? 걷는 것도 등산? 네. 저는 생각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몰입할 거리. 근데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손을 잘못 한번 이렇게 해버리면 다칠 수도 있다 보니까 이게 온 신경이 좀 더 강제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는 몰입이 될 수밖에 없게끔 그게 저를 이끄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운동으로 몰입을 함으로 인해 기존에 계속 그런 어떤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거를 슬픔에 몰입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게 저한테는 좀 더. 그래서 정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린 왕자는 슬플 때 노을을 보고 정배님은 치킨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이렇게 슬픔을 이렇게 조금 해소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저마다 방법이 좀 다른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 저는 10대 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세 가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이 걸었었던 것 같고 걸으면 이제 생각이 머릿속에서 걸으면서 증폭이 돼가지고 해결되면 좋은 거고 해결 안 되더라도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좀 이해 넘어갔던 것 같고 또 반대로 샤워를 하면은 또 따뜻한 물로 긴장이 이완돼서 그런가 그냥 무야무야 잘 넘어갔던 것 같고 저는 이상하게 글을 쓰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풀었던 스트레스 해소법이 일기를 쓰는 거였었는데 일기를 쓰다 보면은 제가 지금 왜 기분이 나쁜지에 대한 원인을 찾게 되더라고요. 적고 나서 보면 별거 아닌데 내가 왜 지금 이 감정에 갇혀 있는 거지? 휘말려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빠져나왔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글 쓰는 거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치킨을 먹는 걸까요? 네. 왜 살이 찌는 걸까요? 갑자기 한번 그것도 글로 좀 적어보시면 이 말 만약에 저희 대화를 듣고 있으면은 어린 왕자가 이제 다른 비인 조종사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네요. 치킨 하나만 그려줘.
그거는 삼계탕이잖아, 치킨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어린 왕자의 그런 어떤 물에 빠진 탕 말고 꼬꼬댁 치킨. 어, 아니 그거는 BHC잖아. 그거 어. 말고. 그 어린 왕자의 이제 끊임없는 네. 그러면 이제 박스를 치킨 박스 그리는 거죠. 아, 네가 생각하는 하는- 치킨은 이 안에 들어있다. 어, 그러면 맞아. 아저씨, 내가 원하던 그림이었어. 아 그럼 좀 수긍하겠네요. 네. 근데 상자를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어린 왕자가 어떤 메이커를 어떤 브랜드를 아, 좋아할지 모르니까. 그러네요. 워낙 많아서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어린 왕자가 치킨을 이제 그려달라고 하면 네, 정배님이 모범 답안을 주셨네요. 상자를 그리면 치킨 상자를 그리면 된다. 역시나 어린 왕자 척척 박사님 아, 다운. 아니. 그래서 저도 어린 왕자, 치킨, 기본 욕구 이렇게 이어가다 보니까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기 자신만의 욕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흥미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제 장미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어떤 대상 그래서 저는 아들러가 좀 생각이 났었던 것 같기도 해요. 사회적 관심을 이제 네. 중요시하게 이제 바라봤었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아들러는 심리학자 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친구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 욕구가 아예 없는 친구는 아니겠다. 좀 더 고차원적인 욕구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물론 그렇지만 그 어린 왕자의 이타심은 네.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자기의 이기심으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자기가 좋아하다 보니까 장미를 위해서 뭔가 이거를 더 이렇게 해주고 싶고 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 어린 왕자 소설 중에 그 어린 왕자가 철도언니랑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쪽에서 그 철도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제 어린아이들만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안다고 어른들은 자기가 어느 곳으로 가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들만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우철님께서 말한 거랑 비슷하긴 한데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지만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는 거고 반대로 싫은데도 좋다고 말해야 될 때가 있는 거. 네. 싫지만 해야 되는 거. 책임감과 의무에 따라서 그게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철님은 어른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정배님 말씀대로 방금 그 생각대로 비슷하게 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현실에 이제 적응하는 부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봤었을 때 그러면 어린 왕자가 이 장미를 뭔가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의무감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자기 어떤 선택에 대한 그 기준이 그래도 전적으로 남을 향해 있기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그래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라는 느낌은 안 네. 들었어서 네. 문득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러니까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뭔가 그런 걸
좀 주고 있질 않나. 왜냐하면 너무 전적으로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네, 본인을 잃게 되는. 네, 문제가 이렇게 생기듯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석해볼 그런 여지가 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어린 왕자가 이제 주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사랑에 관한 책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우정에 관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관계에 대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은 네.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기존에 있던 어린 왕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진짜 생뚱맞은 단어랑 연결을 해서 새로운 융합의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분들과 또 연결이 되어서 또 정말 어떤 엉뚱하고 새로운 시각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네요. 네. 분명히 들으시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네. 테고 혹여나 정배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면서 공감을 해주시는 네. 분들도 계실 테고 네. 그러면서 나도 블랙 시크릿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 주제는 뭐 이제 진짜 또 엉뚱하게 그때그때 생각나는 주제가 나오긴 할 테지만 어린 왕자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MBTI를 저희가 추측하는 그런 탐정놀이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E인지 I인지 T인지 F인지 워낙 또 대중성이 네. 높은 또 심리 검사, 성격 검사로 이제 네. 다음 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이러고서 우리 또 이제 주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아니면은 이런 주제들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저희도 이거 그거 반영해서 물론 바로 다음 주에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극 반영해서 네 앞으로 네. 네? 어린 왕자랑 뉴진스랑 해달라고요? 참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어린 왕자랑 BTS 나면 어떡하죠? 그 좋은 말만 써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정배님의 개그에 네. 제가 웃느라 네. 그 오늘 시간은 네. 이것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뭔가 첫 화다 보니까 네. 마무리도 첫 인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떠들다가 두서없이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정배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게 됐는데. 간편하게 그냥 치킨이랑 어린 왕자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야기할 거리가 없으면 어떡하나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우출님이 잘 진행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근데 다음 주도 재밌는 주제 가지고 또 다양한 이야기랑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인문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랑 엮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우철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야기 하다 보면 소재가 없고 이게 방송 사고가 난 것처럼 침묵이 길어지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그런 어떤 네, 초절정의 사태는 이제 네, 일어나진 않았지만 근데 되게 이게 무궁무진한 것 같다.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떠오르는 게 또 있고 네. 그래가지고 와, 이 어린 왕자가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뭔가 댓글을 통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그거 가지고도 참 이야기할 게 정말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앞으로 되게 흥미진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아무래도 첫 하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네, 저도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다음 네. 주 다시 이제 또 새로운 주제를 네. 통해서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네. 마무리 수고하셨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